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당의 이상입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서 교육 여건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교육 부분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교사대 학생 숫자를 확보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양당이 제안을 해서 채택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교연단체의 오래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우수한 분들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은 좀 낮습니다만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보장된 게 딱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졸업하면 90%는 백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사대 졸업생, 교대 졸업생들은 거의 10%밖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지금 노량진에 있는 임용고시 학원이라면 아주 우수한 분들이 지금 5년, 6년씩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고시원에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교사가 남아돌까요? 지금 전국에 11,300개의 초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옛날 학생 수가 970만 명이었다가 660만 명을 줄어들고 앞으로 54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희 위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한 해 100만 명이 대학 입학 시험을 쳤다면 저희 세대에서는 80만 명이 학력고사를 쳤습니다. 최근에는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재수생까지 합쳐서 한 67만 명이 치고 있고요. 지금 중학생 이하로는 50만 명 이상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옛날에 80명, 90명이 되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눈 수업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키가 커서 78번도 하고 69번도 했는데요. 지금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6명이고 어떤 지역은 20명 이하인 곳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의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 숫자가 원체 급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미 저절로 달성됐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OECD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수석교사는 수업을 반만 하거든요. 그래서 수석교사 한 분은 2분의 1명을 칩니다. 또 수업을 일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님들은 수업을 하지 않으면 교사 인력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2만 6천 명의 교사가 있는데 OECD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교사 인력은 13만 7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적체되어 있는 모든 교대, 사대 졸업생들을 다 취직시켜도 교사가 부족하겠죠. 만일 학교에 행정지원 인력을 4만 명을 학교당 한 4분씩을 더 고용해주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잡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성적을 매기는 것은 교사의 고유권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성적을 처리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소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고해드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 인력이 담당한다면 4만 명의 행정지원 인력이 들어간다면 3만 5천 명의 신규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 부분에서만 적어도 최소한 3만 5천 명, 많게는 13만 7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력이 많아지면 학부모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준별 맞춤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학습계좌 인력관리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치 대학교같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으로 학점을 채워서 졸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교실도 많이 필요하고 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인구가 늘어난 지역을 빼고는 남아돌고 있습니다. 교실에 칸막이를 쳐서 더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실 숫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필요한 것은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리사가 꿈인 학생이 미군적분을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학생은 장래에 요리를 배워가지고 레스토랑을 개원하는 게 꿈이라면 미술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수업으로 학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하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대학을 가고 싶다면 또 그 분야를 다시 더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 학습계좌 인력관리제, 또 맞춤형 수업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공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사교육비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대학 입시 제도도 고쳐야 되고요. 또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그 차이가 없도록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사회복지를 국가복지로 바꿔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동시에 적극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복지국가 정책으로 한다면 단적으로 14만 7천 개 일자리를 만든 것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자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복지국가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지원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